안녕하세요. 타로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피어나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알고 보면 내 삶을 천천히 갉아먹는 인연.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도 있고 곧 다가올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타로는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인연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연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건강한 인연을 위한 조언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번호를 먼저 두고서 카드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끌리시는 번호가 있다면 제가 카드 선택을 하는 동안 그 번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세요. 그럼 카드의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번호로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뒷면으로 선택하기나 이미지로 선택하기로 해당 챕터로 바로 가셔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셔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상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엔 당당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완지의 기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불꽃 같은 열정과 행동력을 상징하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입하고 감정과 직감을 앞세워서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좀 괜찮은데 싶으면 속도 조절 없이 감정 가속 페달을 밟는 타입이에요.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처음 몇 마디 나눠봤을 뿐인데 이 사람 나랑 통한다 확신해버리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바보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신선한 시작, 두려움 없는 발걸음, 그리고 때로는 생각 없는 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은 관계를 맺을 때 너무 많은 걸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이 사람 뭔가 수상한 구석은 없나? 이런 경계심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이건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순진해서 경계선이 허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이 순수함과 열린 마음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악용하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다가온 건 아니었겠지.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 사람을 감싸주는 타입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카드, 소드의 2번 정방향과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결정을 못하는 마음 혹은 갈등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라는 믿음 때문에 분명히 느껴지는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말도 잘하고 친절하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줘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은 감동받고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나 보다 싶어서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점점 여러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죠.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믿으니까 빌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겐 이런 말 안 해. 이런 말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거절하는 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예요. 너무 따뜻해서, 너무 순수해서, 너무 믿고 싶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에너지는 사랑에 대한 갈망, 진짜 연결되고 싶은 외로움,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엔 나를 구해주는 인연도 있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피해야 할 인연이 어떤 얼굴을 하고 다가올지 그 인연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여사제 역방향. 이건 굉장히 묘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겉으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은 비밀이 많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상처를 눈치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걸 무기로 써먹는 식이죠. 네가 예전에 상처받았던 거 알지? 근데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사람들이 너랑 못 지내. 이런 말 무섭죠. 이건 무심한 척, 조용한 척 하면서도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소드의 여왕 정방향. 이건 지능적이고 말로 상대를 누르는 에너지예요. 이 인물은 감정보다 이성, 판단, 통제력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틀렸다고 몰아가요. 이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욕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맹소, 비꼼, 침묵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넌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라? 이것도 못 잡으면 어떻게 사회생활하냐? 이 사람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걸 공격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전부 논리적이고 정당한 말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민감한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이 컵의 3번 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기쁨, 우정, 축하의 의미예요. 하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나왔다면 자기 중심적 친밀함 혹은 삼각관계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인연은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연인과의 관계가 아직 안 끝났거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가볍게 섞이는 걸 즐기죠. 이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디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곁에 두고 그들 모두에게 넌 특별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도 진짜로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정서적 안정이나 애착을 주지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과민 반응 취급해요. 여러분이 감정을 내보이면 또 시작이네.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여러분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 인연은 겉으론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적이고 성숙해 보이고 사려 깊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엔 정서적 조종과 맹소,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카드를 본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미 이런 사람과 관계 맺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거나 곧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완지의 10번 역방향. 이건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버티는 척만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 관계는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모든 감정적 책임이 여러분에게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들어주고 맞춰주고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더 힘들어. 너는 원래 잘 버티잖아.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런 말만 돌아와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기대고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소드의 4번 정방향. 이 카드는 정신적 탈진,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상징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정신을 소모시킵니다. 지속적인 긴장, 눈치 보기, 그리고 내가 뭘 또 잘못했나는 불안감이 여러분을 갉아먹어요. 이게 바로 감정적 착취예요.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말과 행동을 제한하게 되죠. 몸은 멀쩡해도 마음은 계속 피폐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지의 4번 정방향. 이건 일반적으로 안정과 축하의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관계가 처음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착각을 의미해요.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이 인연은 초반엔 이 사람이면 진짜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줍니다.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공감도 잘해줘요. 함께 있을 때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착각이 들어요. 초반에 좋은 기억에 매달리면서 나쁜 징조를 무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인연은 처음엔 포근하지만 나중엔 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나쁘면 도망이라도 치죠. 근데 처음엔 좋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게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계속 피곤한데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다시는 누굴 믿지 못할 것 같아져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무너진 자신감이 더 나쁜 사람에게 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 착취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인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저스티스 카드 정방향. 정의, 균형, 도덕, 논리, 이 모든 단어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카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착각,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일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늘 이성적이고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다가왔을 때 자기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나한테 잘해줘. 이렇게 자기 안의 기준과 논리로 스스로 납득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이 컵의 4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려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는 이미 나 진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이번엔 다르길 바란다 하는 절실함과 허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을 닫고 기대하지 않는 척, 쿨한 척, 무덤덤한 척 살아왔던 여러분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그 차가운 감정을 톡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넌 뭔가 남들과 달라. 그동안 많이 참았지. 이런 말들에 여러분의 닫힌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번엔 진짜 다를지도 몰라. 이 사람은 날 알아봐주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지의 기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겉으론 열정적이고 매력적인데 속은 충동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초반에 정말 스릴 넘치고 설레게 만들어요. 감정 표현도 거침없고 말도 강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훅 낚아채죠. 근데 그 열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금세 뜨거웠다가 또 금세 식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 결핍, 사랑받고 싶었던 허기, 그리고 논리로 눌러온 감정의 밸브를 아주 정확히 공략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인연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의 결핍, 그리고 스스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랑받고 싶은 본능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연이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작은 징조들, 위험 신호는 무엇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데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죽음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끝나야 할 흐름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상태, 그리고 변화와 종료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뜻해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초반에 이미 이상한 기운을 느꼈을 겁니다. 뭔가 이 사람 말은 맞는데 느낌이 차가워. 처음엔 다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에너지가 식었어.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내가 민감한 탓이라고 넘겼죠. 이 사람은 벌써 멀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애써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은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이겁니다.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잡으려는 내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소드의 4번 역방향. 앞서도 등장했던 이 카드는 지금은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미 지쳤는데 쉴 틈조차 없다. 계속 불안한데 도망갈 수도 없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위험 신호는 여러분을 쉬게 두지 않는 감정 에너지예요. 연락이 불규칙해요. 말투가 예전과 달라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요. 왜 요즘 말이 짧아졌지? 연락 텀이 길어졌는데 바쁜 건가? 내가 뭘 실수했나? 이건 정서적 폭력에 가까운 심리 피로입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면요, 고민하게 하지 않아요. 고민이 아니라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 책임을 감정의 안개 속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컵의 2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애정의 균형이 깨지는 것,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맞닿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다르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애매하게 둔 채 계속 애매하게 행동합니다. 이 세 개의 카드 조합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위험 신호 모두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날은 또 괜찮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정신이 너덜너덜해지고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상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명확한 것입니다.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 중독이고 자기 파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험한 인연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전략과 감정 방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로 데스 카드 역방향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더 이상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만해야 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날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 익숙함은 때로 상처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고통스럽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끊어야 할 때 확실히 끊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소드의 6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무르는 상태, 혹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함께 하죠. 그래도 예전엔 날 정말 좋아해줬잖아. 그때 우리 웃었던 기억, 행복했는데. 처음엔 진짜 진심이었어. 그건 가짜가 아니야. 맞아요. 그 진심은 처음엔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했고 지금의 그는 그때의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추억은 지금의 현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과거는 따뜻했을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이 순간은 그 추억이 만든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곳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중심에 둔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컵의 9번 정방향 카드. 이 흐름 안에선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컵의 9번 카드는 자기 만족, 감정적 충족, 내면의 풍요를 의미하죠.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걸 못 느낀 건 남에게서만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사실 아주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온기를 누군가에게만 주고 정작 여러분 자신은 늘 추운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돌보고 나에게 먼저 따뜻해야 세상이 나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당장의 외로움보다 반복되는 상처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감정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을 매일 써보면 이 관계가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아닌지 명확해져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지켜가며 누군가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반대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진짜 안전하고 건강한 인연을 만나셔야 해요. 그럼 건강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괜찮은 사람, 날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예요. 우주는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건강한 인연으로 인도하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소드의 6번 정방향. 여기서 나왔던 소드의 6번 역방향이 정방향으로 바뀌었죠. 이 카드는 고요한 이별, 새로운 땅으로의 이동, 그리고 상처의 회복을 위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 겪었던 혼란과 상처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관계가 너무 복잡했고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이젠 여러분 안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돈할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평형을 되찾기 위한 이동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너무 주는 관계였다면 이젠 받을 줄 아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내가 늘 맞춰주는 쪽이었다면 이젠 균형 있게 요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동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에게 가까운 쪽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컵의 여왕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타로 덱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감정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죠. 이 카드는 여러분 안에 이미 깊은 공감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자원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아픈 인연에 끌렸던 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이 컵 여왕의 성향 때문이에요. 사람을 쉽게 믿고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 하지만 이제 이 카드는 이제는 그 다정함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다루는 사람 말고, 여러분의 따뜻함을 감사로 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요.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정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라고 스스로를 닫지 마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여러분의 그 따뜻함을 보고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함께 지키려 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소드의 기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기 방어와 의사표현의 에너지를 상징해요. 이 컵의 여왕이 감정적이라면 이 소드의 기사는 논리적이고 단호하죠. 이 두 개의 조합은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에요. 좋아서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도 불편한 건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대가 내 기준을 침범하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 대등한 관계, 서로 존중하는 사랑을 만들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스스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오라클 카드, 블레싱 오브 누이블이란 카드예요. 이 카드는 생명력, 건강, 활력의 요정 같은 선물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등장한 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치유의 축복, 감정의 재생, 정신적, 생명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만 좀 아파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상처 말고 진짜 웃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도 될 때야라고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본래의 건강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그 에너지가 회복될 때 진짜 사랑도 그 에너지에 끌려올 것이다. 여러분을 지치게 한 관계로부터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세요. 이 컵 여왕의 따뜻함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건 싫어요. 지금은 불편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진짜 인연을 가려주는 필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회복하셔야 될 때입니다. 운동이나 수면, 독서,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이 모든 게 정상적인 나를 되찾는데 필수예요. 그럼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리딩에 이 지점까지 오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켠에선 이 관계는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죠. 미련이 남고 혹시나 싶고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하지만 우주는 지금 여러분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outdated, 이 단어 직역하면 시대에 뒤처진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한 낡음이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감정, 관계,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여러분을 계속 과거의 틀에 가두는 족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했어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더 많이 깨달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인연은요, 여러분을 그 예전의 불안한 나,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만 했던 나로 되돌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쿠피오 디솔브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영적인 해방, 놓아보내는 용기,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라는 우주의 권유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놓는 게 너무 무섭죠. 익숙했던 만큼, 의존했던 만큼 그 공백이 버겁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야 진짜 나로 돌아올 수 있다. 우주가 더 나은 흐름으로 데려가고 있으니 지금은 일단 손을 놓아야 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은 멈추는 용기,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희망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3장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Initiation by Air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사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전까지의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 패턴, 감정 반응, 생각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의식적 각성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이 카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인연도 달라진다예요. 과거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받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이 각성은 여러분을 인생의 다음 단계로 데려가기 위한 통과 의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시프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여러분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흐름이 여러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전조,
여러분의 에너지가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엔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정착되었을 땐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라클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더 브릿지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관계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세계는 상처받고 참고 늘 조심하며 관계를 맺던 세계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가올 세계는 경계가 뚜렷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진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세계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은 이제 아픈 세계와 건강한 세계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다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픈 인연, 그 괴로운 눈물, 그 외로움, 그 모든 건 이제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겪었기에 이제 어떤 인연이 독인지 어떤 인연이 빛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완지의 10번 정방향. 이건 누가 봐도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스스로 감당하고 참고 맞춰주고 내려놓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단 관계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마법사의 카드 역방향.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본래 굉장히 매력있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감각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한번 진심으로 빠지면 온 마음을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이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왜곡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괜찮은 척, 착한 사람 역할, 조율자, 중재자, 그러한 역할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애써주는 자신이 점점 허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컵의 7번 역방향, 이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카드예요. 이젠 나도 알아. 이 관계 안 되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현실은 알아요. 희망 고문도 끝났고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관계는 나만 진심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감정이 늪처럼 빠져나오지 않는 것. 그게 7번의 컵카드 역방향의 에너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그 인연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이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 카드 조합은 바로 그런 인연을 향해 강력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컵의 왕,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상적인 파트너예요. 감정 표현도 섬세하고 타인의 기분을 잘 읽고 상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컵의 왕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상대의 감정을 조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겉으론 배려처럼 보여도 실은 자신의 방식으로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별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향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은 너무 아름답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 현실 행동은 모호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 희망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착한 환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완지의 7번 정방향. 이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끝까지 방어하려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방어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조정하고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논쟁을 해도 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걸 그건 네 문제야 라고 넘깁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포장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중하고 성숙하며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러한 인연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어떤 상처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본질적인 패턴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세상에 나가고 싶은 의욕도,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도, 심지어 자기 정체성조차 잃게 됩니다. 이번 카드들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고 은밀한 상처를 남기는 인연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여사제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이미지처럼 이 인연은 처음엔 묘한 끌림과 직감적인 연결로 시작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고 감정 표현이 서툰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해받고 싶은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 사람은 조용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미스터리한 면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는 구조자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이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역할로 자리 잡게 되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분명 뭔가 힘든 거야. 속마음은 다를 거야. 나한테만 말 못하는 거지. 내가 조금 더 배려하면 언젠가 얘기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끝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계속 그 곁에 머무르게 되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카드가 완지의 2번 정방향입니다. 이 카드는 미래를 계획하는 태도, 관찰, 선택의 갈림길을 상징해요. 이 관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진짜 미래가 있을까?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계속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이제 멈춰야 할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만 하게 되는 관계. 그게 바로 이 인연이 주는 패턴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은 행동보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감정만 피폐해지고 자기 인생의 진짜 방향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인연의 부정적 영향이 드러납니다. 이 카드는 본래 열정, 시작, 창조적인 추진력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일 경우에는 동기 상실, 의욕 저하, 번아웃을 말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점점 에너지와 의욕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하고 싶던 일도 재미없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지고 나 자신이 점점 무력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가 전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리는데 소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빠지게 되는지, 어떤 내면의 심리와 트리거가 이 인연을 계속 놓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모든 독한 인연은요, 처음엔 참 달콤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것 같고,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죠. 이 세 장의 카드는 그 착각의 정체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완지의 4번 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안정감, 신뢰,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지는 인연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선 그게 바로 이 관계의 유혹 포인트입니다. 이 인연은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확신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어색함 없이 편안했고 취향이 잘 맞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라면 나랑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안정감은 실제 행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유도된 안정감일 수 있어요. 상대가 연출한 정서적 안전지대에 여러분이 안심하고 스스로를 맡겨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컵의 9번 정방향. 이건 감정적 만족,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 인연은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던 이상형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해줬으면 했는데 라는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컵 9번 카드는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원하던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고 여러분은 그 그림 속에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완지의 시종 정방향. 이 카드는 설렘, 시작의 열정, 호기심 어린 감정의 시작을 의미해요. 즉,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강렬하고 신선한 첫 감정의 떨림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알아주는 느낌, 새롭고 자극적인 에너지,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톤과 텐션, 심지어 관계 초반엔 여러분이 스스로도 몰랐던 모습. 예를 들어, 나도 이렇게 설레는 사람이었나? 내가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감정을 허용한 그 순간 때문이었을까요? 유혹은 감정을 자극하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설렘은 잠깐이고 나를 지켜주는 건 결국 일관성이에요. 내가 바랐던 것을 너무 정확히 채워준 사람은 그걸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초반부터 보내고 있었던 이상한 신호들, 그리고 여러분이 애써 무시했던 위험 사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위험한 인연은 폭탄처럼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늘 처음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는 필터로 무시했을 뿐이죠. 이번 카드들은 그 인연이 초반부터 보내던 명확한 경고 사인을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전차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아주 빠르게 돌진하는 에너지예요. 즉, 이 인연은 너무 급속도로 진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 초반에 너무 빨리 친해졌고 너무 금방 감정이 깊어졌고 너무 쉽게 미래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빠른 속도에 여러분은 질문할 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진심일까? 왜 이렇게 빨리 가까워지는 거지? 혹시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틈도 없이 그 사람은 감정을 밀어붙였고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렸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너무 빠른 감정 연결, 너무 이른 확신. 빠른 건 항상 진심이 아니라 때론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저스티스 역방향.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이 인연에는 불균형과 불공정함이 존재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네 오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때마다 내가 문제인가 하고 자신을 자꾸 의심했을 거예요. 이 저스티스 역방향은 감정적 가스라이팅을 대표하기도 해요. 진실은 왜곡되고 감정은 무시당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을 왜곡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별 카드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죠. 근데 그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말은 많고 약속도 자주 하지만 실제로 변화나 행동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나중에 어디 놀러 가자. 조만간 내 상황이 나아지면 더 잘해줄게. 너랑 오래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 중 지켜진 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위험 신호예요. 말로만 미래를 설계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관계. 감정은 빠르게 생겨도 신뢰는 천천히 쌓이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계속 의심하게 되는 사람은 애초에 내 감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만 많고 행동은 없는 사람은 나를 기다리게 할 뿐 절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한 인연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심리적, 현실적 방어 전략을 카드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잃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전입니다. 이제는 그 소모전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관계의 기준을 세울 시간이에요. 먼저 펜타클의 7번 정방향, 이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 멈춰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 많이 노력해 왔을 거예요. 배려했고, 참았고, 기다렸고,
맞춰줬고 스스로도 이만하면 충분히 해봤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더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 펜타클의 7번은 지금까지 쏟아온 노력과 감정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애쓰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은 건 무엇인지, 나는 이 관계로 인해 성장했는지 소모됐는지, 내가 쏟은 시간과 감정은 과연 가치 있는 투자였는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태양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하고 밝은 메시지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의 본래 에너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은 사람을 신중히 보고 상처에 민감하고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태양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밝고 따뜻하고 스스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에너지를 빛나지 못할 사람에게 쏟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설렐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꿈꿀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여러분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자기 방어는 누군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되찾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 방향을 우선하고 내가 원하는 말, 행동, 리듬을 존중하고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어떤 관계보다 강력한 방어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펜타클의 10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기대했던 안정감과 가족적 가치가 무너졌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안정입니다. 이 카드는 더 이상 안정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안정적인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생긴다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때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건강한 인연을 위한 조언과 오라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관계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게 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건강한 인연은 상처를 감수하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간이어야 해요. 먼저 컵의 기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 또는 감정적으로만 빠르게 접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조언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이제 감정이 격렬한 사람보다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에 있어서 섬세하고 민감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배려하며 상처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은 감미롭고 감정 표현은 빠른데 정작 책임지거나 지켜주는 건 없는 사람. 즉, 여러분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사랑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소드의 9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불안, 후회, 잠 못 드는 밤을 의미하죠. 하지만 조언 카드로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의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원형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줄 때마다 불안했죠. 상대방이 연락이 늦어지면 혹시 마음이 식었나?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계속 마음을 움켜쥐고 애써야 했을 수 있어요. 이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건강한 인연은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인연입니다. 불안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완지의 10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던 관계에서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나왔다는 건 앞으로의 관계는 같이 짐을 나눠드는 사람과 맺으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서로의 짐을 인식하고 분담할 줄 아는 관계. 그게 건강한 인연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을 내가 다 해줘야 유지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내가 아프면 상대가 먼저 알아차리고 내가 지치면 대신 안아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오라클 카드는 블레싱 오브 페언 가디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마치 여러분 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우리는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마법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지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연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해하려 하고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이 여러분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의 사인은 무엇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주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인연에 대해서 항상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애써 듣지 않으려 할 뿐이에요. 이번 카드 2장은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집요하게 남아있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라클 카드로 I hate nothing about you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널 미워할 수 없어. 널 싫어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치명적인 자기 기만과 감정적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감정이에요.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이상하게 미워지지가 않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게 그 사람 전부는 아니잖아. 이해해. 그럴 사정이 있었을 거야. 여러분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하고 싶고 변명해주고 싶고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는 지금 이 카드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되뇌이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었던 내 감정을 보호하고 싶은 심리일 수 있어요. 이 카드가 경고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오로라 오브 감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영혼의 깨어남, 숨겨진 본질의 각성을 뜻해요. 이건 정말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요, 단순히 이 사람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패턴에 반복적으로 빠지고 왜 같은 상처를 겪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의 에너지는 이겁니다. 더 이상 무의식 속에 머물지 말고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라. 감정의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이 관계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라.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각성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줄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미워하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버릴 용기를 아직 갖지 못한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우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패스트 라이프 액티베이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깨어난다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단순히 전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패턴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전 삶 혹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책임지는 연애, 항상 이해하는 관계,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인연을 반복해온 거죠. 그러나 이 카드가 지금 나온 건 그 반복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는 우주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패턴을 끊어내기 위한 여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관계는 그 마지막 고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온 카드가 모션, 움직임, 변화의 시작 카드예요. 이제 정체되어 있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만 계속 자기 합리화와 미련 속에 머물렀죠. 하지만 이 카드는 이제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각이 아닌 몸이 먼저, 상처보다 회복을 먼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먼저 느끼기 시작해요. 지금 이 변화는 작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드림 리더렉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Redream this situation. 꿈의 방향을 다시 잡아라. 이 상황을 다시 꿈꿔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꿨던 그 시간은 허무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은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웃는 삶을 꿈꿔야 해요. 이 카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 중심이었던 모든 계획을 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단순히 연애를 넘어선 이야기예요. 직업, 삶의 태도, 인간관계 전체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꿈꾸는 리디액션의 시기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 무엇이 아닌가를 알려주는 선물이었어요. 이제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련이 아닌 의식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다음 인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5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내면의 결핍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음을 뜻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에게 깊이 의지하고 싶고 나 좀 봐줘, 알아봐줘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그걸 티내지 않고 차라리 혼자 견디는 쪽을 선택해온 것처럼 보여요. 특히 나는 괜찮아 라는 말로 자신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오는 고독이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나타나면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완지의 시종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갈망을 보여줘요. 아마 최근 누군가에게 묘한 호기심이나 설렘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은 다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감정적 충전이 필요하다는 강한 신호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갈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빠르게 빠져드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연이건 지금 이 외로움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험한 인연에게 마음을 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지의 7번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의 자기 방어 에너지가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다가오면 혹시 이 사람이 내 운명일지도 몰라 하는 희망적 착각에 빠지기 쉽고 누군가 관심을 주면 오랜만에 따뜻하다고 감정적으로 쉽게 무장해제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일 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바로 상대방이 가진 결핍이 여러분의 결핍과 만나서 서로를 더욱 휘청이게 만드는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사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런 감정일 때는 나쁜 인연도 좋게 보이고 위험한 인연도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끌리는 인연이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이용한 착시인지 그걸 꼭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인연의 특성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스티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언제나 자신은 옳다고 믿는 사람. 결과는 내가 결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인연은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적으로 아주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수 있어요.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이건 네가 그런 거야 라는 말,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면 그게 이 카드의 전형적인 에너지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너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요. 결국 여러분은 매번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힘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강한 사람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인내심 많아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끌고 가려는 성향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말로 따지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은 폭언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조용해줘야겠네. 나는 화 안 냈잖아. 왜 너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여? 말 안 하고 표정 안 바뀌고 차갑게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길들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침묵으로 지배하는 조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컵의 7번 역방향. 이 카드는 착각, 이상화, 환상의 카드인데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그 모든 게 현실적으로 무너지거나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즉, 이 인연은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납니다. 말은 멋지지만 행동이 없다든가, 감정은 준다면서 책임은 회피한다든가, 관계에선 진심인 척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손절한다든가.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을 내가 오해했던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던 걸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뿐이죠.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자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해서 책임도, 감정도, 방향도 전부 여러분에게 넘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침묵, 그 사람의 다정함이 진짜가 아니라면요, 그건 무책임을 포장하는 기술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지의 여왕 역방향. 이 카드는 여러분의 자기 표현과 자존감이 점점 침묵하게 되는 상태를 뜻해요. 처음엔 내가 활발하고 주도적이고 표현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 인연을 만나고 나면 나만 너무 감정적인가? 내가 너무 과했나?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늘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평온한데 나는 자꾸만 불안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상대보다 못난 사람이라는 착각에 갇혀서 말을 줄이고 감정을 삼키고 표현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펜타클의 왕이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경제력, 안정성, 권위를 의미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갖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나한테 기대도 되라는 이미지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의 어두운 면은요, 감정적으로는 철벽, 내 방식대로만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 감정은 소외되고 내 마음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거리두기.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해결책만 말하지 공감은 없어요. 내가 마음을 내줄수록 그 사람은 무관심한 태도. 이런 관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컵의 에이스. 이 컵의 에이스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상징이에요. 하지만 역방향이라는 건 그 컵이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보다 왜 나는 자꾸만 텅 빈 느낌이지? 왜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눈치가 보이지? 이런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립감이 자책으로 이어져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이렇게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 인연은 여러분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계속 나 자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감정은 흐르지 않고 표현은 줄어들고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느낌. 이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인연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스타 카드의 정방향은 치유와 희망의 카드예요. 하지만 역방향은 상처가 너무 오래됐거나 반복된 실망에 무뎌졌거나 기대하면 아플까봐 애초에 바라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해요. 이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작은 다정함, 단 한마디의 위로, 눈 마주침 하나에도 심장이 쿵 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만은 다를지도 몰라.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현실이 아닌 희망에 기반한 끌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펜타클의 8번 역방향. 여러분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상대는 늘 제자리에 있다는 점. 그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 내가 더 잘했으면 됐을까? 더 많이 배려했어야 했나?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 사람은 아예 노력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한쪽만 짊어진 관계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지의 10번 정방향.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도, 갈등의 해결도, 관계 유지의 책임도
전부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을 놓지 못한 여러분은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하고 애써 현실을 외면해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이 자주 좌절되어 왔고 관계 안에서조차 나 혼자 노력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하지만 그 희망은 결국 여러분이 혼자 지탱하고 있었을 뿐 그 사람은 애초에 거기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들, 관계 초반부터 드러나는 이상한 징조들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카드 조합은 경고등이 아니라 거의 사이렌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라고 타로가 말하고 있어요. 먼저 컵의 기사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인물은 첫인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능하고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관계 초반에는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인가 싶은 착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역방향이라면 말뿐이고 감정은 가볍고 책임감은 없습니다. 연락은 잘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사라진다던가 잘해주다가 금방 변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던가 자기 감정에만 몰입해서 상대의 감정은 신경을 안 쓴다던가 이런 모습이 관계 초반부터 나타나요. 근데 워낙 표현을 잘하니까 여러분은 이걸 이 사람도 상처가 많은가 보다. 감정 기복이 있는 건가? 하고 감싸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끌려가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완지의 10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가 역방향으로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짐이 이미 많다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위에 자기 짐까지 얹어놓은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더니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나도 지쳐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계속 지치고 상대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아요. 결국 관계 자체가 일방적인 감정 노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데빌 카드, 악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서적 중독 또는 물리적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서도 끌리는 사람, 나를 망치는 줄 알면서도 못 끊는 사람, 정신적, 육체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 카드의 실체입니다. 딱히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관계 중독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느꼈던 강렬한 감정에 중독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무조건 도망치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감싸려 하지도 마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를 자극해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이러한 인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말 것, 과거에 끌리지 말 것, 감정을 오해하지 말 것. 먼저 소드의 2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선택의 유예를 뜻합니다. 근데 역방향이라면 이미 정답을 알면서도 마음을 못 끊고 계속 어쩌면 괜찮아질지도 하며 상황을 질질 끄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위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끊지 못하나요? 외로워서, 정든 감정이 있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이유들로 관계를 끌고만 가는 건 결국 나를 파괴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훨씬 더 아프게 돼요. 지금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애매하게 두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컵의 6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컵의 6번 카드는 어린 시절, 순수함, 추억을 상징해요. 그런데 역방향이면 이미 지나간 일에 묶여있는 상태,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미화해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처음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한때는 정말 다정했었는데 초반에는 나한테 참 잘했었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현재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지금은 계속 상처만 남기고 있다면 손을 놓을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컵의 에이스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는 뜨겁지만 고요하지 않고, 감정은 있지만 돌봄은 없고, 걱정은 있지만 안정감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소용돌이에요. 특히 컵의 에이스 역방향은 감정이 흘러 넘쳐서 제어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에게 감정을 쏟아붓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함, 끌리지만 만나고 나면 더 외롭고 무기력해지는 감정.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고독, 감정이 착각한 환상일 수 있어요. 미련은 감정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프다면 그 사람은 놓아야 할 이유가 이미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인연을 위한 조언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타클의 9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원래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상태, 즉 내가 나로서 충분하다는 자존감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역방향이라면 내면 깊숙이 공허함과 불안정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타인의 인정, 애정, 관심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의존적인 연애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가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인연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의 시종 카드. 이 펜타클의 시종은 기회와 배움의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성급한 선택, 충동적 만남, 또는 내면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은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관계보다 자기 성장을 우선시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컵의 왕 정방향. 이 카드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말보다 행동으로 돌보고 여러분의 취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은 걱정보다 안정감, 환상보다 현실적인 다정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손. 그게 바로 이 컵의 왕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카드로 경계, 공간의 축복이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당신은 중요한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은 끝났고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인연을 정리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운 후에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여러분은 한 차원 높은 인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주는 경고의 메시지, 힌트도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프로미스커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경고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인연은 겉모습만 매력적일 뿐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상대는 외적으로 매력적이거나 말빨이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엔 마치 운명처럼 강하게 끌리지만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타났다는 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끈을 들이우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바칠수록 그 사람은 더 쉽게 그걸 이용합니다. 이 관계를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왜 나는 늘 이용당하지라는 자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로 보는 눈조차 없습니다. 이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이 카드는 거룩한 황홀경의 축복 이런 메시지예요. 이 두 카드가 완전히 다른 대비되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가 육체적 유혹이라면 이 카드는 영혼이 진짜 깨어날 수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당신은 잠깐의 자극이 아니라 깊고 진실한 감동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황홀경은 자극적이고 빠른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마음을 열 때 영혼 깊숙이 닿는 기쁨과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 카드예요.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메시지가 나왔죠.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유혹과 진실된 연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우주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깊고 진실한 연결을 원합니다. 육체적 유혹이나 거짓된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은 유혹이 아니라 평화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3장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카르마의 카드가 나왔네요. 당신은 지금 업보를 정리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생의 업보에 대한 리딩을 했는데 지금 업보를 정리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이 카드가 나타났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계 패턴이나 인연의 고리를 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연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전생 혹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감정의 매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반복되던 상처의 흐름을 멈춰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놓는 것이 곧 해방이자 여러분에게 성장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이피션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실용성, 정리, 선택과 집중을 상징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꺾을 건 꺾고 이어갈 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정이 아닌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중요한 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여러분의 길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라클 카드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Eyes on the Prize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북극성이 이끄는 방향을 믿으세요. 이 마지막 카드는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외로운 여정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가야 할 진짜 방향을 아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은 욕망이 아닌 신념, 두려움이 아닌 용기, 외로움이 아닌 사랑이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진실한 방향을 다시 정렬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이 인연은 여러분이 과거를 정산하기 위해서 만난 마지막 수업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그 관계를 통해 배운 통찰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주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잠깐의 어둠이 여러분의 길을 바꿔놓을 순 없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상태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의 조합은 굉장히 감정 중심적이고 섬세한 사랑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이해심을 많이 주는 상태예요. 이 컵의 여왕은 공감 능력, 배려, 사랑의 수용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그 아픔을 함께 안아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힘의 역방향과 컵의 왕이 역방향으로 함께 등장하면서 겉보기와는 달리 내면은 지금 매우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먼저 컵의 여왕 정방향.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돌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컵의 여왕은 다정하지만 상처를 혼자 꾹 참고 넘기는 성향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힘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 앞에서 강한 척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존감이 흔들리고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암시합니다. 참고 참다 터지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휘몰아치는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관계 속에서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 느낌이지라는 감정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는 징조예요. 그리고 이 컵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이용당하거나 감정 조종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 또는 본인이 감정을 정리하고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컵의 왕 역방향은 감정적인 리더십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즉,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어요.
상대가 그만한 가치를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희생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닐지, 나의 감정을 나조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 질문을 꼭 지금 던져보세요. 이 에너지는 향후에라도 잘못된 인연을 끌어들이는 심리적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인연의 특성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소드의 왕 정방야, 그리고 완제의 시종 정방야, 그리고 소드의 5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조합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말 잘하고, 머리 좋고, 추진력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지적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추진력 있게 뭔가를 벌리거나 제안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 회피, 자기 합리화, 관계에서의 지배욕, 그리고 내가 이기면 그게 정의라는 마인드가 강하게 깔려 있어요. 이 소드의 왕은 기본적으로 두뇌 회전이 빠르고 분석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냉철하고 신중하며 감정보다는 논리로 무장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땐 똑똑해 보이고 신뢰감도 줍니다. 말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인물은 감정적인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의 논리로 모든 상황을 재단하려는 정서적 거리두기형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과 감정적으로 깊은 연결을 기대하면 여러분만 감정 소비하고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완지의 시종 정방야, 이 카드는 열정적으로 들이대거나 관심을 보이며 빠르게 다가오는 타입을 뜻합니다. 대화가 빠르고 뭔가를 제안하고 새로운 걸 하자고 유도하거나 갑자기 호감 표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인물의 문제는 계획성과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완지의 시종은 불꽃처럼 확 타오르지만 또 그만큼 쉽게 식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깊은 정서를 공유할 때 이 사람은 이미 다음 흥미거리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소드의 5번 정방향,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매우 명확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누르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주도하려는 은근한 전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놓고 폭언하거나 폭력적이진 않더라도 심리적인 조작이나 언어적 우위로 여러분을 지배하려 듭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왜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회피하고 자신은 항상 옳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따뜻한 감정은 이 사람에게선 공감이나 위로가 아닌 정서적 자원으로 소비될 수 있어요. 지적인 매력에 끌려서 다가간다면 결국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연이 여러분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조합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운명 같고 새로운 삶의 기회처럼 보이고 치유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내면을 더 외롭게 만들고 성장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먼저 이 별카드 정방향, 이 별카드는 희망과 꿈을 뜻해요. 이 사람이 여러 번 인생에 나타났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몰라. 이제야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라는 이상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망이 현실 기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치유가 아닌 치유받고 싶은 열망만 부풀려 놓고 결국 여러분 스스로 상처를 직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저지먼트 카드의 정방향, 이 카드는 운명적인 재회, 인연, 과거의 귀환, 혹은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뜻하죠. 이 사람이 여러분의 과거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일 수 있어요. 특히 오래전 이별, 부모와의 갈등, 자존감의 균열 등에서 잊은 줄 알았던 상처를 끌어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면의 문제들이 명확히 드러나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함께 치유하긴커녕 여러분 혼자 버티고 무너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은둔자 카드 역방향은 내면의 지혜에 닿지 못하고 혼자 갇히는 감정적 고립을 의미해요. 이 인연은 처음엔 희망과 운명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여러분을 가장 깊은 고독 속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자리를 비워버리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닫힌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은 더 큰 혼란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 인연의 진짜 위험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약해질 때 등장해서 가장 예민한 감정을 건드리고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더 고립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운명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림자 같은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인연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의 조합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떠나고 싶을 때 그 틈을 파고드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컵의 8번 카드는 떠남, 내면의 공허, 감정적 회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갈망하고 있을 때 이 인연이 스르륵 다가옵니다. 친구 관계에 지쳤을 때, 사랑에 상처 입었을 때, 혼자라는 감정이 무거워질 때, 그때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네가 찾던 건 바로 나야 라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 순간 여러분은 감정적 공백을 채워줄 사람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완지의 7번 정방향, 이 카드는 방어와 투쟁의 에너지를 뜻해요. 이 인연을 붙잡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감정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난 후에 여기서 멈추면 내가 손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달라라는 내적 확신과 오기가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보여도 거리를 두기보단 더 안으로 파고들게 돼요. 내가 뭔가 더 잘하면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몰라. 나만은 이해해 줄 수 있어라는 고립된 믿음이 유혹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마법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인연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거나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도 잘하고 원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분이 가진 부족함을 순간적으로 채워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바로 유혹의 정점이에요.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 마법은 환상일 뿐 그 사람은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이상에 책임지거나 헌신하지는 않아요. 이 인연은 여러분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아주 그럴싸한 답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답은 현실이 아니라 심리적 허상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찾던 해답이 아니라 해답이 필요했던 그 공백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 이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경고 사인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컵의 3번이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혹은 파티메이트처럼 다가옵니다. 처음엔 정말 재밌어요. 같이 술 마시고 웃기고 대화가 또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은 사람. 하지만 이 카드는 겉만 화려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분위기 때문에 흐름을 타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완지의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인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려고 해도 결국 무너지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나한텐 잘해주잖아. 이런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아. 아직은 모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스스로의 안전지대, 경계선이 약해져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라는 자기 합리화가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완지의 시종 카드. 이 완지의 시종이 역방향으로 뜨면 이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깊이가 없고 행동은 매력적이지만 책임감이 없어요. 게다가 지루함을 잘 못 참기 때문에 흥미를 잃으면 연락이 뚝 끊기고 무책임한 말로 상처를 주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을 사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빠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피하셔야 돼요. 분위기 타면서 접근은 하는데 깊은 이야기엔 회피한다던가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좋잖아 이런 말로 책임을 피한다던가 진지한 대화를 꺼내면 연락을 뚝 끊거나 회피한다던가 여러분이 불안해지면 예민하다, 피곤하게 굴지마 이렇게 반응을 한다던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 사람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 인연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당도는 껌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웃음을 이끌어냈다고 해서 눈물까지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초반의 설렘과 즐거움에 속지 마세요. 진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인연을 끊어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제 4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완제사는 안정, 휴식, 그리고 진짜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리적, 환경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족,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 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만들기, 혹은 심리적 평온을 회복할 수 있는 루틴 만들기. 이 인연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흩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근거지를 확보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완지의 10번, 이 카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짐은 나 말고는 아무도 대신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계속 여러분만이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한 번만 참아보자.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이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카드는 계속 짊어지고 가다 보면 결국 나만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감정 정리는 상대가 아닌 나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에 이미 반쯤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은둔자의 카드 정방향. 이 카드에서 핵심은 내면으로의 여정입니다. 이 인연이 끝났을 때 또는 끊어내고 나서 가장 먼저 마주할 감정은 외로움일 거예요.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괜히 버려지는 기분이야. 하지만 이 은둔자의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독은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이라고요. 이 시기는 내면을 정비하고 진짜 나를 회복하는 치유의 타이밍이에요. 누군가를 끊어낸다는 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건 기억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양보와 참음을 당연히 여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조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아니오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내 세계의 중심을 다시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먼저 이 소드의 5번 정방향. 이 소드의 5번 카드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씁쓸하죠. 이 카드가 조언으로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이 상처받더라도 한 번은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의미예요. 계속 참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이 부서져요. 관계에서 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단호한 태도, 정리할 용기, 그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각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계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세계 카드는 완성과 독립을 상징합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면 여러분은 나라는 세계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인연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설명 없이도 전해지는 관계, 상대가 아닌 나와 함께 있을 때 평온한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진짜 인연이에요. 그리고 매달린 남자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온 관계,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아무리 받아주려 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 이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요.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기다림은 여러분을 가둬놓는 감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느낄 행동을 강요하는 누군가에게 단호히 거절하세요. 이 카드는 윤리의 경계를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의 기준과 양심, 자존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선을 넘을 때 그래도 사랑하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포장해서는 안 돼요. 이 조합이 말해주는 건강한 인연의 조건은 여러분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주는 사람, 침묵이나 눈치가 아닌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 나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내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인연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더 나다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따뜻해진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지금 아니요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미 진짜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그럼 우주가 보내주는 경고의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조합은 누군가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푸딩 어너 쇼라는 카드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겉모습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의미예요. 잘해주는 척하지만 감정은 얕고 계산적이고 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의도는 불순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만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연기처럼 느껴지는 관계는 실제로도 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묘한 위화감, 어색한 눈빛, 불필요한 과장, 그건 결코 착각이 아니에요. 우주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카드는 반대로 지금 여러분 안에 깨어나야 할 치유와 자기 확신의 힘을 말해요. 나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연기에 속지 않겠다. 내 직감과 내 영혼의 소리를 믿겠다. 이 카드는 지금까지의 혼란과 의심을 정리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관계라면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SNS에서는 너무 다정한데 실제로는 연락도 잘 안 오는 사람. 그리고 내 앞에서는 애정 표현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를 숨기는 사람. 어떤 순간엔 따뜻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언제나 회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느낀 진실을 따르세요.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여도 진짜 마음을 나누지 않는 관계는 결국 공허합니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의 직감을 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진실을 분별할 힘도 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도 이미 있습니다. 사랑은 무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쇼에 박수치며 내 감정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충분해요. 연극이 끝난 뒤에 진짜 인연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3장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코스믹 하트, 코스믹 크리스트. 이 카드는 우리가 경험한 고통과 실망이 더 넓은 사랑과 깨달음을 향한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가짜에 속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제는 내가 안다. 이 상처를 딛고 더 높은 사랑으로 간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그저 아픔이 아니라 영혼의 눈부신 진화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인플루언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지금까지 받은 영향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영혼 깊은 곳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런 여러분이 더 이상 소모적인 관계에 갇혀 있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오라클 카드. 마지막 카드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이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크고 풍요로운 인연이 곧 여러분의 파장에 맞춰 옵니다. 지금은 좁은 어항이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예요. 혼자 있음이 아닌 자유로움을 선택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이 내가 나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줄였던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이즈에 맞게 다시 설정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큰 세상으로 가라. 너는 그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 때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